두 이차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가라는 조건을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고, 당연히 우리는 얘를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fx라는 그래프는 x축보다 밑에 존재해야 되고 gx는 x축보다 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x축이 이렇게 가운데 있을 거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항상 밑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돼야겠죠. 위쪽에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또는 어떤 경우까지 가능해요. 접하는 경우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 등호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가라는 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면은 k-2와 k 플러스 2에서 함수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래요. 자, 일단은 요거는 복잡하니까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구간이 있어요.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라는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이랑 gx의 최소값이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럼 만약에 fx는 이렇게 밑에 있고 gx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k-2와 k 플러스 2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k-2, 여기가 k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요만큼의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죠. 그 다음에 gx의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겠죠. 같아질 수가 없겠죠. k-2와 k 플러스 2가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온다라고 해도 fx의 최대값이랑 gx의 최소값이 같아질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같아지려면 이렇게 접하는 모습이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x축과 요 점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gx는 또 요 점에서 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x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gx는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함수가 fx고 위에 있는 함수가 gx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k-2와 k 플러스 2를 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k-2가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움직여 보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알파를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k 플러스 2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k-2가 있고요. 여기에 k 플러스 2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k-2를 왼쪽으로 한번 먼저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요 점이죠. 0입니다. 그리고 gx의 최소값이라는 건 0으로 같네요. k 플러스 2가 왼쪽으로 움직이지만 않으면 어떻겠어요? 0으로 같아지겠죠. 따라서 k-2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 그런데 k-2가 이 점을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fx의 최대값은 얘로 바뀌고 gx의 최소값은 0인데 같아질 방법이 없죠. 따라서 k-2라는 것은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 만족시켜야겠어요. 그렇죠. k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또 얘가 깨지잖아요.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누구보다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해보면 요 구간에서 fx의 최대값 요 점이고 최소값은 요거잖아요. 같죠. 그래서 k 플러스 2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지만 그죠? f의 최대값이랑 gx의 최소값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k의 범위를 구해보면 k라는 녀석은 누구보다 2를 넘기면 알파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누구보다 베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2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k의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1이다라고 했네요. 그럼 얘가 1이 돼야겠네요. 따라서 베타가 2가 될 거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결정된 거를 반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요 지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fx는 f0이라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은 음수다라고 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가는 게 좋겠죠? 대수적으로 가지 말고. 그럼 이제 f0이라는 녀석을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 뭐 사이에 있겠죠? 어딘가에 0이라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얘가 x는 0, 그러니까 y축이죠 사실.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인 이 상수함수가 바로 y equal f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결국에 fx랑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죠. x좌표. 그럼 요 점과 요 점이니까 더하면 어때요? 음수죠. 실제로 구해보면은 가운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한 칸 한 칸 마이너스 2죠. 더하면 음수가 된다라는 것도 만족을 시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네요.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이제는 fx와 gx를 추론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자, 좀 지워보고요. 자, 그럼 fx 먼저 해보면 fx는 x축과 어디에서 접해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가 될 거고 당연히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도 만족을 시켜야겠죠. 뒤집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gx라는 녀석은 어때요? x축과 2라는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 b라고 하고 x-2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때는 b의 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미지수 두 개고, 그쵸? 나머지 두 개로 끝내주면 되겠네요. 자, f1의 값이 마이너스 2래요. f1이라는 녀석은 x에다가 1 넣으면 4a가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2가 된대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g1이라는 값은 뭐래요? 2라고 했네요. G1은 1 넣어주면은 B가 될 거고 걔가 그냥 2가 되는 것이죠. 자, 끝났네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써주면 되겠고 gx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f3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1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11에서 2 빼니까 9, 9, 80에 2, 1은 2, 2, 8에 16.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몇이 돼요? 156인가요? 154가 되겠죠? 이렇게 15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